하오늘 뉴스에 다시 찾아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하오늘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도쿄가 불바다가 된다, 진심으로 그런 망상을 품고 있다면 지금 당장 정신과에 가는 게 낫다. 아니 정말 한국 예능이면 여기서 큼지막한 자막이 뜨고 전원이 동시에 태클 들어갈 급이다. 그들은 마침내 선을 넘었다. 중국과 러시아의 폭격기가 손을 잡고 어쩌다 우리 수도 도쿄를 향해 기술을 돌린 것이다. 이제 일본은 끝났다며 떨고 있는 평화에 취한 사람들도 있지만 웃기지 말아라. 떨기 전에 뉴스 제목만 봐도 속이 쓰린 분들은 일단 심호흡부터 하시길. 그들이 하늘에 띄운 것은 공포가 아니라 자기들의 말로다. 왜냐하면 그들이 의기양양하게 도쿄를 향해 달려가는 그 뒤편에서 일본 최남단 요나구니 섬에서는 그들의 자랑스러운 무기를 그저 고철로 바꿔버리는 무시무시한 보이지 않는 처형 장치가 기동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선과 거칠애를 가르는 진실의 해부실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 이번에 다룰 것은 일본의 하늘과 바다에서 벌어지고 있는 두 가지 중대 사건이다. 하나는 중러가 도쿄 폭격을 상정한 듯한 이상한 도발 비행, 그리고 또 하나는 그에 대한 일본의 강렬한 카운터 펀치, 요나구니 섬 전자전 부대 배치다. 겉으로는 따로 노는 듯 보이는 이 두 뉴스는 사실 한 줄로 이어져 있다. 그것은 초조한 독재자들과 각성한 사무라이의 이야기다. 요컨대 저쪽은 필사적인 연출, 이쪽은 냉정한 설계다. 무대급이 다르다. 먼저 사건의 발단부터 이야기하자. 일미가 연계해 폭격 훈련을 실시하고 자위대가 완벽한 호위를 과시한 직후의 일이다. 마치 질투에 미친 전 연인처럼 중국과 러시아가 손을 잡고 튀어나왔다. 중러 폭격기의 합동 비행이다. 평소라면 그들은 오키나와 본섬과 미야코지마 사이 그 좁은 공역을 몰래 빠져나가 그대로 남동 방향으로 날아가 버리는 게 정해진 산책 코스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저 그런 시위 행동. 말하자면 오늘도 존재감 어필하시네요, 수고 많으십니다 정도다. 그런데 이번은 달랐다. 그들은 갑자기 휙 항로를 바꾸더니 어처구니 없게도 도쿄 방향으로 날기 시작한 것이다. 이 비행 루트는 전문 용어로 병행 루트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핵심은 이거다. 봐라. 우리 도쿄까지 장거리 폭격할 수 있다. 너희 수도를 사정권에 넣었다라는 너무 유치한 과시다. 허세 부리는 방식이 중학생 싸움 같아서 보고 있는 쪽이 민망해지는 게 문제다. 널리 알려지지 않은 진실이라기보다 상식이지만 그들이 꿈꾸는 도쿄 공습이나 수도 화염 같은 시나리오는 거꾸로 물구나무를 서도 불가능하다.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영화라도 상영 중인 건가? 추억의 흑백 작품을 보고 현실이랑 섞어버리는 건 제발 집 안에서만 해주시길. 일본을 얕보지 말아라. 현대 일본은 손가락만 빨며 하늘을 올려다보는 나라가 아니다. 장거리 폭격으로 공습을 한다, 그런 구시대 전술이 통한다고 믿는다면 뇌가 화석화됐다는 증거다. 일본의 방공망은 세계 최고 수준의 밀도와 정밀도를 자랑한다. 고성능 지대공 미사일, 압도적인 기동력을 지닌 전투기 부대, 그리고 이지스함에 의한 다층 방어. 특히 지금 일본은 사실상 항공모함 운용도 시작했다. 그들이 어슬렁어슬렁 다가오는 순간 F-35가 요격에 올라가고 구식 기체는 그저 하늘을 나는 관짝으로 변할 것이다. 그러니 도쿄가 타버린다 같은 걱정을 할 필요는 1mm도 없다. 한국 인터넷식으로 말하면 그걸로 협박한 거야로 끝난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자살 행위에 가까운 도발을 하는가? 답은 간단하다. 친구가 없어서다. 박수 쳐줄 관객이 없으니 스스로 박수 소리를 틀어놓는 꼴이다. 푸틴을 봐라. 우크라이나에서 수렁에 빠지고 전 세계 제재를 받으며 기댈 곳은 북한과 중국뿐이다. 시진핑을 봐라. 국내 경제는 부동산 버블 붕괴로 너덜너덜하고 실업률은 높은 채로 굳어졌으며 버팀목인 수출도 신통치 않다. 결국 이 둘은 유유상종의 전형이다. 주변에는 예스맨뿐이다. 푸틴에게 그건 틀렸습니다라고 말할 부하가 없고 시진핑에게 의견을 낼 사람도 전무하다. 당신은 벌거벗었습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숙청되는 나라니까. 게다가 본인들은 벌거벗은 채로 브랜드 자랑을 하고 있는 줄 아니 더 곤란하다. 그래서 이 벌거벗은 주석과 벌거벗은 대통령은 말이 잘 통한다.
서로의 벌거벗음을 못 본 척하며 상처를 핥아주고 우리는 강하다라는 허세를 부리기 위해 굳이 도쿄까지 폭격기를 날려 보여준 것이다. 흉내용 퍼포먼스다. 강한 지도자를 연출하지 않으면 발밑에 옥자가 무너질까봐 두려워 떤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 폭격기의 존재가 왠지 더 작고 쓸쓸해 보이지 않는가. 큰 기체에 작은 마음을 실어 나르는 이런 아이러니까지 따라붙는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일본은 그들의 퍼포먼스를 비웃으며 구경만 하지 않는다. 그들이 도쿄를 향해 하늘의 위협을 어필하는 동안 일본은 그들의 목구멍 앞 최전선인 남서제도에서 엄청난 비장의 카드를 꺼냈다. 구경거리와 실무의 차이가 여기서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장소는 일본 최남단 요나구니 섬이다. 대만까지 불과 110km, 눈앞인 이 섬의 방위성은 육상 자위대 전자전 부대를 배치하겠다고 발표했다. 흥 안테나만 세우는 거겠지 라고 생각했다면 달다. 너무 달다. 한국 드라마의 역전 한방급으로 달다. 이것은 조금 전 도쿄를 향해 날아간 폭격기나 중국이 자랑하는 최신 미사일을 한 발의 총알도 쓰지 않고 무력화하는 최강의 무기다. 이 전자전 부대의 정체를 조금 전문적인 이야기를 씹어삼키기 쉽게 풀어보자. 현대전쟁은 미사일을 주고받기 전에 전파로 서로를 죽이는 싸움부터 시작된다. 적의 폭격기와 미사일은 레이더, GPS, 통신 시스템을 써서 날아온다. 즉 눈과 귀를 써서 덤벼드는 것이다. 요나구니 섬에 배치되는 부대의 임무는 강력한 방해 전파, 제밍을 정확히 쏘아 적의 눈인 레이더를 태워버리고 귀인 통신을 고막제로 파괴하는 것이다. 상상해보라. 도쿄를 노리거나 대만을 공격하려는 중국군 조종사가 의기양양하게 날아온다. 하지만 요나구니 섬 주변 공역에 들어서는 순간 조종석 계기가 미쳐 날뛰고 레이더 화면은 잡음으로 뒤덮이며 본부와의 통신이 끊긴다. 자기가 어디를 날고 있는지도 모르게 된다. 그들은 암흑 속에서 패닉에 빠지고 아무것도 못한 채 그저 표적으로 하늘을 헤매게 된다. 이게 전자전의 눈멀리기다. 요란한 폭음보다 조용한 침묵이 훨씬 무섭다. 한국 시청자라면 와 이게 진짜 공포 연출이네 라고 할 장면이다. 게다가 방위성은 장차 요나구니 섬에 지대공 미사일 중S의 EM도 두겠다고 명언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는가? 눈멀리기로 적을 맹목으로 만들고 움직임이 멈춘 순간 세계 최고 수준의 미사일로 떨어뜨린다. 완벽한 콤보다. 요란하게 위협하기보다 담담하게 체크메이트를 걸어버린다. 이게 어른의 방식이다. 요나구니 섬은 대만에서 110km다. 여기에 강력한 전자전 부대와 미사일 부대가 있다는 것은 중국군이 대만에 침공하려 할 때나 센카쿠 열도에 손을 대려 할 때 그들의 측면에서 강력한 방해 전파와 미사일이 날아온다는 뜻이다. 즉 중국군에게 대만 해협 주변 공역은 진입 금지 구역, 킬존으로 바뀐다. 그들이 도쿄까지 폭격기를 날려 위협했다고 생각해도 돌아가는 길이든 남쪽 출격 거점 공역이든 이미 일본의 보이지 않는 그물에 의해 봉쇄되어 가고 있다. 이게 바로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다. 전자전의 눈멀리기로 그들의 수적 폭력은 무효화된다. 100대를 띄워도 눈이 보이지 않으면 까마귀 떼와 다를 바 없으니까 숫자 자랑하기 전에 시력 검사부터 하시길 이 말이다. 그런데 이 뉴스에 대해 또 솟아나왔다. 우려의 목소리라는 이름의 현실 도피 비명이다. 그런 걸 두면 섬이 공격 대상이 된다. 평화로운 섬을 전장으로 만들지 마라 라는 소리. 분명히 말해두겠다. 헛소리는 잠자고 나서 해라. 우리가 무기를 버리고 벌거벗으면 상대도 사이좋게 지내줄 거라는 판타지는 유치원 모래밭에서도 통하지 않는다. 한국식으로 말하면 현실 좀 봐. 한마디면 끝이다. 사실을 보라. 2022년 중국군은 군사연습이라며 요나구니 섬 앞바다 불과 80km 지점에 탄도미사일을 쏟아 넣었다. 그때 전자전 부대는 아직 없었다. 기지가 있든 없든 그들은 처음부터 여길 전장으로 본다. 만약 요나구니 섬에 아무 대비가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 대만 유사가 터지는 순간 중국군은 빈틈인 요나구니 섬을 무인도 취급하며 점령할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자기들 미사일을 늘어놓고 오히려 일본을 노리는 거점으로 삼을 것이다. 아무것도 두지 않으면 평화롭다.
말은 집 열쇠를 안 잠그면 도둑이 안 든다와 같은 수준이다. 도둑 입장에서는 어서 들어오세요라는 초대장일 뿐이다. 선의로 지킬 수 있는 건 기껏해야 현관 매트까지다. 요즘 중국 쪽은 오키나와의 귀속 문제까지 입에 올리기 시작했다. 오키나와는 중국의 것이라는 식으로 말이다. 그들의 야심은 대만에 그치지 않는다. 센카쿠 열도 그리고 오키나와 본섬까지 삼키려 한다. 그러니 자위대가 여긴 손대지 못한다라는 철에 옛길을 박아야 한다. 말로만 하는 건 공짜라서 더 골치 아프니까. 여기서 그들이 띄운 폭격기라는 물건의 정체에 대해 더 잔혹한 현실을 들이밀어 보자. 배어는 위협이다. 대형 폭격기다. 라고 떠들지만 군사 상식으로 보면 저건 그저 하늘을 나는 골동품이다. 러시아의 투-95 통칭 배어. 그건 프로펠러기다.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날고 있던 화석 같은 기체다. 스텔스 시대 레이더에 비친 모습은 쏘세요라고 말하는 것 같은 거대한 표적이다. 소음은 잠수함 소나로도 잡힐 것만큼 시끄럽다. 그걸로 도쿄에 다가갈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건 용감한 게 아니라 그냥 어리석은 짓이다. 한국 댓글창이라면 시대는 변했는데 본인만 쇼와 같은 독설이 줄줄이 달릴 것이다. 그리고 중국의 H6 겉보기는 그럴싸하지만 속은 소련시대의 낡은 기체를 멋대로 베껴 억지로 꿰맨 프랑켄슈타인이다. 그들의 기술 근간은 도용과 모방이다. 겉모습만 그럴듯할 뿐 엔진 성능이든 전자장비 신뢰성이든 일본 기준에서 보면 불안하기 짝이 없다. 즉 겉모습만 아이돌인데 정작 노래와 춤이 수상한 느낌이다. 그런 골동품들이 일본의 최신 AESA 레이더와 세계 최고봉 전자전 능력을 지닌 자위대에게 싸움을 걸러왔다. 비유하자면 대나무 창든 원시인이 기관총 든 특수부대에 돌격하는 꼴이다. 밉다기보다 보고 있으면 애처롭다. 그들이 도쿄 방향으로 기술을 돌린 순간 자위대 모니터실에서는 아마 실소가 새어나왔을 것이다. 또 좋은 먹잇감이 왔네 하고 말이다. 앞서 전자전에 눈멀리기를 말했지만 그 공포를 더 구체적으로 생리적 수준에서 떠올려보라. 요나구니 섬의 새 부대가 진심으로 움직이면 중국군 조종사가 겪는 것은 단순한 통신 장애가 아니다. 전자적 정신 붕괴다. 최신 전자전은 단순히 잡음을 흘리는 게 아니다. 적 레이더 화면에 가짜 표적, 데코이를 수백 개나 띄울 수 있다. 상상해보라. 아무것도 없을 하늘에 갑자기 수백 대의 자위대 전투기가 자신을 둘러싼 것처럼 레이더가 반응한다. 경보음이 울려 퍼지고 로곤 경보가 미친 듯이 비명을 지른다. 오른쪽을 봐도 왼쪽을 봐도 계기상으로는 적투성이다. 하지만 육안으로는 아무것도 안 보인다. 이 인지 부조화가 인간을 패닉으로 몰아넣는다. 어느 게 진짜냐? 어디서 쏘는 거냐 하며 의심암기가 되고 정신은 마모되고 판단력은 빼앗긴다.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소리 없이 다가온 F-35가 진짜 미사일을 꽂아 넣는다. 그들은 자신이 죽은 줄도 모른 채 흩어질 것이다. 이게 현대의 마술이라 불릴 만한 일본의 전자전 능력이다. 요란하게 소리치기보다 조용히 사라지게 한다. 한국 호러보다 훨씬 현실적이다. 중국군이 아무리 숫자에 기대어 덤벼도 이 환영의 벽을 뚫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들이 자랑하는 항모 킬러 미사일도 유도 전파가 꼬이면 그저 제어 불능 불꽃놀이로 바다에 떨어질 뿐이다. 요나구니 섬의 부대는 이 지옥으로 가는 스위치를 쥐고 있다. 바꿔 말하면 누르면 끝나는 버튼을 우리가 쥐고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상대는 큰 소리로 덮어 씌우는 수밖에 없다. 여기에 더해 지정학적 관점에서 그들의 절망을 더 선명하게 해보자. 중국이 왜 이렇게까지 오키나와와 요나구니 섬 그리고 대만에 집착하는가? 그건 그들이 갇혀있기 때문이다. 지도를 보라. 규슈에서 오키나와, 대만, 필리핀으로 이어지는 제1도련선. 이것은 일본의 방어선이지만 중국에게는 출구 없는 철창이다. 그들이 태평양으로 나가 미국과 패권을 다투려면 반드시 이 라인을 통과해야 한다. 하지만 주요 출구인 해협을 일본이 꽉 쥐고 있다. 미야코 해협, 그리고 요나구니 섬과 대만 사이의 해협. 여기가 봉쇄되면 중국 해군은 그저 연안 경비대로 전락한다.
태평양으로 나갈 수도 없고 에너지 수입도 막혀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들은 초조해지고 초조해질수록 우리는 담담히 자물쇠를 늘린다. 불쌍할 정도로 뻔한 구도다. 이번에 요나구니 섬에 전자전 부대와 미사일을 둔다는 것은 일본이 이 철창의 자물쇠를 더욱 단단히 잠갔다는 뜻이다. 중국이 대만을 들먹이는 건 이 철창을 벗어나고 싶어 발버둥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날뛸수록 일본은 쇠창살을 더 굵게 하고 전기 울타리까지 세워버렸다. 그게 전자전 부대다. 그들이 도쿄로 폭격기를 돌린 건 여기서 나가게 해라 라는 죄수의 폭동 같은 것이다. 하지만 간수인 일본과 미국은 차갑게 제방 미사일을 세워둔 채 서 있을 뿐이다. 너희는 바깥 세상으로 나갈 자격이 없다는 현실을 들이대고 있는 게 지금의 중국과 러시아의 초라한 처지다. 큰 소리로 허세를 부릴수록 약한 입장이 비친다. 이 또한 댓글창에서 가장 아프게 꽂히는 형태의 현실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군사 이전의 문제로서 그들에게는 전쟁할 돈이 없다. 러시아를 봐라. 루블은 종이 조각이나 다름없다. 경제는 전시체제라는 이름의 자전거 고개다. 폭격기를 날릴 연료조차 국민 생활을 희생해 쥐어 짜내는 상태다. 중국도 마찬가지다. 부동산 버블이 꺼지고 지방정부는 파산 직전이며 청년 실업률은 기록 갱신 중이다. 즉, 할 마음은 있는데 지갑이 비었다는 것, 가장 위험한 허세 타입이다. 반면 일본은 어떤가? 잃어버린 30년이라 불리기도 하지만 그래도 세계 유수의 경제 대국이고 미국이라는 최강 후원자가 뒤에 있다. 게다가 하이테크 부품과 반도체 소재 분야에서 일본은 세계를 쥐고 있다. 그들의 미사일과 전투기에 쓰이는 반도체 제조 장비를 누가 만드는가? 일본이다. 일본이 멈춘다라고 결정하는 순간 그들의 군수 산업은 멈춘다. 즉 그들은 자기 목을 조르는 올가미의 끝을 쥔 상대 일본에게 싸움을 걸고 있는 것이다. 우스움을 넘어 연민까지 들지 않는가? 허세 방향이 꽤 위험 운전이다. 도쿄를 불바다로 만든다. 그럴 리가 없다. 그 전에 그들의 나라가 텅 비고 자국민 분노의 불길로 베이징과 모스크바가 불바다가 되는 게 결말일 것이다. 이 모든 현실, 기술적 열등, 전자전에 의한 무력화, 지정학적 봉쇄, 그리고 경제적 파탄, 이걸 똑바로 보지 못하니 그들은 오늘도 하늘에 고철을 띄우며 우리는 강하다라고 스스로에게 암시를 거는 것이다. 한국식으로 말하면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는 순간 답은 이미 나왔다는 얘기다. 그런 벌거벗은 왕들의 촌극에 우리 일본인이 겁먹을 필요는 한 줌도 없다. 차라리 팝콘 한 손에 들고 다음엔 또 어떤 멍청한 춤을 보여줄까 구경이나 하자. 웃을 여유가 있는 쪽이 결국 이긴다. 어땠는가? 하늘에서는 도쿄를 노리는 척하며 허세를 부리고 지상에서는 요나구니 섬 전자전 부대에 떤다. 이렇게 전체 상을 보면 그들의 행동이 얼마나 필사적이고 우스운지가 선명해진다. 오늘의 포인트를 정리하면 딱 두 가지다. 첫째, 도쿄를 노린다는 폭격 어필은 그들의 약함과 고립에 뒤집힌 모습이라는 것. 둘째, 요나구니 섬 전자전 부대야말로 그들의 야망을 박살내는 최강의 보이지 않는 방패라는 것. 우리는 그들의 망상을 현실 세계에서 분쇄할 힘이 있다. 그러니 침착하게 그리고 차갑게 그들을 내려다보자. 당신은 이 벌거벗은 왕들의 퍼레이드에 박수를 보낼 것인가? 아니면 일본 전자전에 눈 멀리기에 갈채를 보낼 것인가? 댓글란에 솔직한 의견을 들려달라. 무섭지 않다 한마디여도 좋고 자위대 파이팅 더 해라 라는 응원도 좋다. 당신의 댓글이 일본의 여론을 만들고 하오늘 뉴스의 오늘 방송은 여기서 잠시 마치겠습니다. 하오늘 뉴스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을 언제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 방송에서 다시 뵙겠습니다.